야, 기차 기다리는 동안 할 거 없으니까 팟캐스트나 찍어보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디지털 노마드는 과연 진짜 자유로운 삶일까? 아니면 디지털 노예, 현대판 집시, 사이버 보부상 이런 걸까? 요새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디자인, 웹개발 뭐 이런 컴퓨터로 하는 직업들 있잖아. 코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의 삶, 뭐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고 뭐 너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일하면서 돈도 꽤나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흔히 얘기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환상 이런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그런 삶이 되게 자유롭고 어마어마한 약간 무슨 환상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 디지털 노마드는 결국에는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디지털 세상에 종속되는 삶이거든.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디지털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너는 어디서나 다 일해야 되고 언제나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시간대가 언제가 됐든 뭐 새벽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아침 8시가 됐건 언제나 너는 항상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생활비는 충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월세를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의료비, 식비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이 돼야 그런 삶이 지속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뭐 하루 이틀 살고 혹은 한 달 살기 하고 그냥 끝낼 게 아니잖아.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꾸준히 계속 영위하려면 수익의 지속성과 그런 것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삶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실체와 현실을 알고 하자 이거지, 내 말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뭔가 그런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그런 자극을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 같거든. 왜냐면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자기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냐고. 뭐랄까, 정말 맛있는 과일이 있어. 그럼 그 위치를 나만 알고 싶지 누가 그 과일의 위치를 남들한테,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내 친구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야.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 과일의 위치를 왜 알려주지? 그 과일이 맛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내 논지는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디지털 노마드의 삶 당연히 좋지. 그리고 뭐랄까, 새로운 삶의 형태인 것 같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이런 삶도 있구나, 혹은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뭔가 현실을 다 때려치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영위하면서 뭐 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남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를 시도해보고 자신과 잘 맞는다 싶으면은 이런 삶으로 아예 전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런 삶을 광고하면서 약간 무슨 사이비 종교 혹은 아니면 뭐, 뭐 흔히 얘기하는 무슨 파리들 있잖아. 그런 거를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 환상파리, 꿈파리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지. 그냥 본인의 삶 속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많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나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을 실행할 수 있다면 실행할 것 같거든. 왜냐하면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영업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뭐를 하냐에 따라서 그 디지털 노마드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뭐 하나다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국역화 시킬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각자 디지털로 하는 일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정의를 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삶이 맞는 것 같고, 디지털 노마드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일을 디지털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라면 단점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로 깊숙이 스며들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고, 혹은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살아봤다든지, 이러면은 그 지역에서 사는데 좀 더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지. 뭐 결국에는 혼자서 살아내는 삶이니까 그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뭐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정주하는 삶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난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 뭐랄까, 내가 자주 가는 카페,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 혹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감도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는 결국에는 뭔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정신병자들인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뭐 1년마다 한 번씩 뭐 나라를 옮기고, 혹은 몇 달마다 한 번씩 도시를 옮기고,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뿌리나 근본이 없다는 얘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어디서나 살 수 있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디든 너는 그곳의 일원이 아닌 거야. 물론 내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속해 있는 위치나 아니면 뭐 나라, 도시 이런 거를 바꿔봄으로써 나한테 뭐가 제일 잘 맞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삶이 더 잘 맞을 수 있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꿔보면서 새로운 공간에 가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어떤 도시나 나라가 잘 안 맞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그 도시나 나라가 잘 맞을 거니까, 결국에는 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는 거야. 남이 뭐 디지털 노마드를 하건 아니면 뭐 남이 뭐 청소부를 하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본인이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삶을 찾아서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생활비가 벌리고 이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이 벌리냐는 다른 문제지만, 왜냐면 이거는 약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예술 자영업이지. 예술 자영업. 유튜브가 됐건 뭐 웹사이트 개발, 디자인 이런 게 됐건, 아니면 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볼 수 있을 거고, 코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은 결국에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프리랜서를 디지털로 하면서 어디서든지 내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삶이 영위 가능해지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어떤 삶의 형태가 되고, 심지어 서양이나 이쪽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삶이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보면은, 물론 뭐 대부분은 이제 그냥 잠깐 여행 오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컴퓨터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신기하구나. 이제 삶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구나 이런 거를 느끼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로 뭔가 소득을 일으켜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지.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거는 뭔가 실제로 위치가 있고 혹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라도 가볼 수라도 있지만, 디지털로 하는 일은 뭔가 어떻게 바이럴이 되지 않는 이상 혹은 누군가가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그냥 본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고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맡겨줄 거냐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먹고 살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1순위가 돼야겠지. 본인마다 각자의 가진 능력이나 장점이 다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인컴을 일으키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음악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군가는 코딩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거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현대에 가능한 일을 디지털로만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마케팅하고, 또 사람들이 나한테 일거리를 줄 수만 있고, 거기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생활비와 그 이상의 소득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은 나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다 싶으면은,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도전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도전을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는 절대 모르니까. 그리고 절대로 뭔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거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하겠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애초에 그런 환상을 품고 오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하건 뭔가 인간 관계를 하건 이런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생활을 해보건 뭐든지 환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이런 삶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그렇게 뭐랄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를 추천해. 왜냐면 뭔가 나에 대한 너무 과대한 확신으로 통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만약에 회사를 때려치고 시작했어, 아니면 뭔가 뭐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올 수 있게 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선택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안 맞으면 답도 없어. 그러니까 컴퓨터, 맥북 막 이런 거 사고, 뭐 유튜브 한답시고, 뭐 마이크 사고, 장비 사고, 카메라 사고 막 이랬는데 안 맞으면 당근마켓에 그냥 바로 떨값에 팔리는 거야. 일자리는 어떻게 다시 구할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하기 쉬운 사람들, 가장 쉬운 사람들이 누굴까? 누구겠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로 들자면, 지금 취업 쓴 청년들을 사회에서 막 문제 삼잖아. 나는 어이가 없지만 그런 취업 쓴 청년들이야말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도전해보기 제일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뭐 기껏해야 20대 초중반일 거 아니야. 그때는 진짜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라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진짜 2년 3년 동안 뭘 해도 20대 후반이잖아. 그리고 2년 3년 동안 뭐라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라도 한 기록이라도 남잖아. 디지털 노마드 뭐 유튜브를 찍었다든지 팟캐스트를 찍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웹사이트 개발을 해보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진짜로 미친 듯이 해봤다든지, 이런 거를 내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쉬었은 청년 뭐 이지랄 하지 말고 그 청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 줘야지. 물론 뭐 그래서 다 유튜브 하고
인스타로 모델 같은 거 하려고 하고 다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쉬었음 청년들 혹은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도전해보기 아주 딱 좋다고 생각해. 시간은 많지. 그리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리고 뭐 20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알바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바짝 모으면은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고, 정년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뭐 한 몇 년 동안 2, 3년 이렇게 도전해보기 좋지. 뭔가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문제시 삼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뭔가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감들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고,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수의 성공을 누리려면 다수가 그 길에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소수가 될지 안 될지는 도전을 해보고 난 이후에 알게 되겠지. 모두가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남들 얘기에 연연해할 필요 없고, 내가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나의 취향 혹은 나의 어떤 것들을 디지털화, 나의 능력, 나의 취향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사업이야. 뭐 음식점이나 카페를 한다고 생각해봐.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뭐 가게, 월세, 보증금, 임대료에,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비도 들고, 뭐 사람을 내가 알바를 뽑아야 되면은 인건비도 들잖아. 근데 이런 디지털로 시작하는 일은 그런 게 초기 비용이 정말 내가 아끼려고만 하면은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이 카메라만 해도 그냥 아이폰으로 혹은 갤럭시로 그냥 삼각대에다가 놓고, 마이크도 그냥 뭐 무선 마이크 요새 당근마켓에 겁나 많이 팔잖아. 그런 거 하나 사서 그 핸드폰에다가 그냥 마이크 꽂은 다음에 그냥 시작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막 돈을 많이 들여서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거창한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사이즈가 커지고 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진짜 뭐 핸드폰 하나에 삼각대랑 마이크 하나 정도? 그 정도로 시작하기 딱 좋지. 어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여행을 정말 이렇게 국내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뭐 올레길을 딱 따라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찍어서 올리다 보면은 그런 비슷한 취향 혹은 이런 관심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널 팔로우 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느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게 이 세상에 얼마나 있다고. 모든 건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뭐,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자그마한 결과는 나오겠지. 거기에 만족을 하냐 못하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래도 망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너가 여행을 정말 좋아해. 근데 여행을 10년 동안 했어. 그리고 그거를 뭐 찍어서 올렸다고 치자. 뭐 구독자가 너 맘대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너는 구독자가 늘지 않는 대신 너가 정말 좋아하는 여행을 10년 동안 한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뭔가 그 과정에서 너만의 느낀 점들이 있겠지. 그리고 그런 거를 간직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갈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 거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어려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10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운 좋은 일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디지털 노마드라기보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삶을 디지털로 어떻게 플러그인 한다고 보면 되지.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다 아날로그로 직접 내가 어딜 간다든지 잡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정보통신 시대니까 컴퓨터, 핸드폰, 뭐 고프로 이런 거만으로, 아니면 뭐 오즈모 액션 이런 거만으로 내가 나의 정보를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나에 대한 노출도 늘 거고 나의 취향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나한테 모이겠지.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또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굳이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정말 어떤 장인이라든지 고수가 되겠지. 그러면 고수가 되고 나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뭐 의뢰나 아니면 뭐 광고나 이런 거를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런 게 어마어마한 현대 또 새로운 어떤 일종의 직업일 수도 있고 현대판 새로운 삶의 형태지.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디지털 노마드는 현대판 노예, 뭐 사이버 보부상, 사이버 레카,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뭐 전통 매체들은 안 그런가? 뭐 뉴스, 잡지, 뭐 TV, 영화 이런 것도 그렇게 영화관 안 망할 거다, 영화관은 영원하다라고 했지만 넷플릭스가 등장했고, 요새 뉴스를 누가 보며, 유튜브는 이미 사람들은 다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로 정보를 구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떤 핫플레이스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모델 같은 것도 새로운 직업이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면은 그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지. 시대에 맞춰서 적응을 하면서 진화된 인간의 형태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그게 꼭 구시대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위치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남들이 어떤 그런 남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틀에 박힌 삶을 살면서 나의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위치나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의 위치와 상황을 바뀌어가면서 나한테 유리한 게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나한테 기울어지게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찾아서 가는 거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드래곤 센세 선생님 말처럼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까 뭐든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아니 지금만 해도 AI의 자율주행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나중에 진짜 화성에 갈 수도 있는 거야. 뭐 나중에 지금 현 시대를 돌이켜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현재에 있는 가치관과 현재에 있는 어떤 사회상 이런 것들도 미래 사회에서 보면은 정말 구시대적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위치나 상황이 안 좋고, 뭐 내가 지금 쉬어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잖아.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간 쓴 청년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겠지. 그럼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위치와 상황이 좋고 뭔가 내가 끌릴 게 없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굳이 도전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기만 해도 이미 난 능력자고 이미 난 부자인데,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삶은 원래 항상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 잃을 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기득권은 새로운 세력의 형성을 반기지 않아. 나이 든 사람은 원래 젊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고, 부자와 돈이 없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랑 똑같은 거야. 누군가는 코끼리 상아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이래, 이러고, 누군가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이렇지. 그리고 누군가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있는 거고, 모두가 다 같은 코끼리를 만지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코끼리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뭐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 원하면 도전해봐. 잘 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잘 되면 회사 때려치는 사람도 많잖아, 이걸로 전업하면서. 그리고 뭐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내가 지금 쉬어 쓴 청년이면은 뭐 잃을 게 뭐 있어?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어. 아, 너무 쫄지 말고 같이 도전해보자. 오케이? 기차 갈라 그런다. 가야겠다.